행운을 찾아서. 글을 쓴 세르히오 라이를라는 스페인에서 태어났다. 1991년부터 어린이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며 일러스트 문학 잡지 편집장을 맡고 있다. 작품으로 곤살레스 부인으로부터의 편지 등이 있다. 그리니 아나지 나르티테기 역시 스페인 작가이다. 어린이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수많은 예술 강연과 전시 기획, 일러스트, 문학 잡지 디렉터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품으로 안드레아스 왕자의 웅덩이 등이 있다. 이 책은 앞과 뒤가 없다. 한쪽 표지에는 파란색인 제목이 적혀 있고 다른 한쪽 표지에는 빨간색으로 제목이 적혀 있다. 파란색 쪽에는 행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라고 쓰여 있으며 부제는 행운시의 여행이다. 빨간색 쪽에는 행운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라고 쓰여 있고 부제는 부른시의 여행이다. 행운시의 여행에서 부른시를, 부른시의 여행에서 행운시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줄거리, 행운시의 여행. 행운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 기분이 참 좋았답니다. 그래, 섬에 가보자.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집 앞에 있는 여행사에 불쑥 찾아갔고 여행사에서는 세레레 섬은 어떨까요? 라고 추천했습니다. 행운씨는 곧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고 지점까지 곧장 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고 지점에 내리면 저기 항까지는 기차로 가면 됩니다. 저기 항에서 배가 세레레 섬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행운 씨는 아주 느긋한 사람이었어요. 아침을 먹은 뒤 조그만 가방을 들고 고양이를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비행기가 예정보다 무척 늦춰졌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덕분에 마음에 드는 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탑승하기 전에는 복권도 한 장 샀습니다. 비행기는 고 지점에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놓치고 말았지요. 먼 동네행 버스를 타려면 두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버스를 탈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계획을 바꿔 차를 렌트했습니다. 차 트렁크에는 누군가 놓고 간 가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 버스 정류장에서는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곤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열린 여행용 가방이 다치지 않았는데 버스는 기다려주지 않았고 떠나버렸습니다. 행운 씨는 아주머니가 사는 저기 한 근처의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녁 식사를 대접했고 아주머니의 아들은 자신의 요트로 여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행운 씨가 푹신한 침대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는 동안 거센 바람이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행운 씨와 아들은 요트 여행을 즐기고 여객선보다 먼저 세레레 섬에 도착했습니다. 요트를 부두에 묻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두 사람을 식사에 초대했고 딸 마리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마리나는 1년 전부터 바로 여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게다가 마리나의 사무실은 행운씨 아파트에서 2구역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가의 놀이공원에 가서 아이처럼 즐겁게 놀았습니다. 세레레 섬에서 한참 머물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행운 씨가 없는 동안 화재 사고가 일어나 행운 씨 집이 불탔습니다. 마리나가 찾아와 둘이 함께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세수하고 식사를 하고 고양이와 함께 솥바에서 편히 쉬었습니다. 부른 씨의 여행. 부른 씨에게는 그리 멋진 일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피곤한 표정으로 현관에 들어섰을 때 세레레 섬을 소개하는 여행 안내 책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불쑥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마침 직장을 잃어 기분 전환이 필요했거든요.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행 가방 2개를 꺼냈습니다. 다음날 자명종이 울리지 않아서 부른 씨는 빛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스 위 커튼에 불이 붙은 것도 모르고 택시를 불러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고 지점까지 가는 비행기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당장 자동차로 출발하지 뭐. 부른 씨는 출발하기 전에 복권을 한 장 샀습니다. 불이 나서 온 도시 교통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차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했거든요. 부른 씨는 온종일 운전을 해야 했고 너무 피곤해서 잠깐이라도 눈을 붙였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버스 타는 곳에 도착하니 버스로 저기 항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일 떠나는 여객선을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른 씨는 달리기 선수처럼 달렸지요. 그런데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 때문에 하마터면 버스를 놓칠 뻔했습니다. 부른 씨와 부딪혀서 아주머니의 여행용 가방이 펼쳐져 실타래가 굴러다녔습니다. 부른 씨는 그만 깜빡 잠들었고
내려야 할 정류장을 한참 지나고 말았어요. 버스 종점인 먼 동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항구가 없었고 게다가 버스를 아무리 뒤져도 그의 가방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했습니다. 도둑놈들, 내 가방을 훔쳐가다니. 더 황당한 건 묵을 만한 숙소가 없었습니다. 부른 씨는 언덕 너머에 있는 저기 항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양동이로 퍼붓는 것처럼 쏟아졌습니다. 언덕 위에 다다랐을 때 작은 대피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몸을 웅크린 채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아침이 되자 그는 저기 항을 향해 쏜살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배에 올랐어요. 부른 씨는 멀미를 한 탓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황당한 건 바로 코앞에서 누군가 가방을 훔쳐갔는데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섬에 하나뿐인 호텔에 도착했지만 승객이 너무 많아서 빈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해변가의 놀이공원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했습니다. 부른 씨는 복권을 손에 든 채 거리 끝까지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마침 거기서 복권 가게를 발견했지요. 부른 씨는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타버린 집 대신 궁궐 같은 저택을 샀습니다. 거창한 만찬을 즐기고 근사한 정장을 입고 폼을 냈습니다. 안고 있던 강아지 2마리가 부른 씨의 정장에 쉬를 하고 말았네요. 의미를 찾는 질문, 행운과 불운. 행운 씨와 부른 씨는 같은 날 세레레 섬으로 여행을 갔다. 느긋한 행운 씨는 비행기가 지연되었지만 마음에 드는 모자를 사며 즐겼다. 부른 씨는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해 자동차를 타고 고호 지점에 도착했다. 고호 지점에 도착한 두 사람. 부른 씨는 버스를 타려고 급하게 달리다가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와 부딪혔다. 아주머니는 벌어진 여행용 가방이 닫히질 않아 버스를 타지 못했고 곤란한 상황을 본 행운 씨는 아주머니를 저기 항 근처의 마을까지 태워주었다. 행운 씨에게는 연달아 즐거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부른 씨는 연거푸 재수없는 일들을 겪었다. 하지만 마지막 쪽에서 복권에 당첨된 부른 씨를 볼 수 있다. 행운 씨는 느긋하게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행운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운은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그에게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행운 씨가 급하고 화가 많은 부른 씨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것이다. 자신의 노력이나 태도로 행운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자신에게 생기는 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 부른 씨에게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이 일어나지만 부른 씨가 행복한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정확히 읽기. 책에 있는 사실을 찾아보세요. 행운 씨와 부른 씨는 왜 세레레 섬으로 여행을 떠났나요? 부른 씨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나요? 부른 씨에게 일어난 좋지 않은 일은 무엇이 있었나요? 그 일들은 부른 씨 때문에 일어났나요? 부른 씨에게 찾아온 행운은 무엇인가요? 깊이 읽기.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행운 씨는 고호 지점에 도착했지만 기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운이 나쁜 일인가요? 행운 씨가 집에 돌아와 보니 화재 사고로 집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화재가 난 불운은 행운 씨를 불행하게 했나요? 행운 씨로 인해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어떤 일이었나요? 그것을 행운이라고 말할까요? 행운은 행복과 같은 것인가요? 작가는 우리에게 많은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많아 아이들의 궁금거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수업을 꽉 채울 것 같습니다. 행운과 불운의 예를 들기 시작하면 무척 시끄러워지지만 재미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운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행복과의 관계까지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